창업을 해보고 싶긴 한데 어떤 창업을 해야 할지 막막하시죠? 혹은 술집 창업에 관심이 있긴 한데 정말 괜찮을지 확신이 없으시죠? 저는 장사 경험이 전혀 없었지만 지금은 칵테일바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왜 창업 초보임에도 술집을 선택했는지, 그리고 여러분도 왜 술집을 고려해 봐야 하는지 제 경험을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너무나도 쉽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매장 관리부터 손님 응대까지 힘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지만 술집이 아닌 일반적인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먹어보면 제가 하고 있는 술집이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무척이나 낮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는데요. 그냥 국밥집만 가더라도 한 그릇에 10,000원인 국밥을 팔기 위해서 육수 작업부터 밑반찬 작업까지 영업시작 몇 시간 전부터 출근해서 많은 시간과 노동력을 투입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술집은 그냥 술 한 잔만 팔아도 10,000원입니다. 물론 어떤 술집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운영하고 있는 칵테일바를 예로 들어 설명을 하자면 상권이나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칵테일이 한 잔에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받고 술을 팔고 있는 사람이지만 죄송스럽게도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레시피대로 서너 가지의 술들을 용량에 맞춰 섞기만 하면 끝나는 작업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기엔 술 종류도 많고 정확히 어떤 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니 복잡해 보일 수 있습니다만 사실 해본 사람은 알 겁니다. 진짜 별거 없다는 것을요. 1차 식사와 함께하는 술집이라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2, 3차 술집, 특히 안주보단 술이 메인이 되는 술집의 경우 안주 준비도 사실 별거 없습니다. 오늘 나갈 것들 미리 소분하고 채소나 과일 등 상태만 체크하고 색이나 냄새가 좀 나는 것들만 따로 분류해서 리스트업 한 다음에 상태만 체크해주면 됩니다. 준비 시간 솔직히 30분도 안 걸립니다. 그렇다고 퀄리티나 맛이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물론 어떤 재료를 쓰고 어떻게 플레이팅을 하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하는지 연구는 많이 해야겠지만 처음에 세팅만 해놓고 매뉴얼만 잘 만들어 놓으면 퀄리티나 맛을 유지하면서도 아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작업들입니다. 힘들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쉬운 건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높은 마진율과 객단가입니다. 흔히들 물장사가 돈이 된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 말에 어느 정도 동의하는데요. 아무래도 높은 마진율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 것이겠죠. 칵테일은 종류와 베이스에 따라 원가가 천차만별이지만 한 잔에 10,000원에서 12,000원 정도 하는 칵테일 중에 원가가 1,000원도 하지 않는 칵테일도 있습니다. 보통은 한 잔에 2, 3,000원 정도 잡아야겠지만 어떤 술은 원가가 말도 안 되게 낮은 것들도 있는데요. 어떤 술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높은 수익 구조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객단가가 다릅니다. 저는 한때 카페도 같이 운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얼마 안 가서 술집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객단가 때문인데요. 객단가가 상대가 안 됩니다. 운영하는 시간에 비해서 솔직히 카페가 술집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처음부터 예상하고 카페를 시작하긴 했지만 술집을 운영하면서 카페도 같이 운영하다 보니 운영하면 할수록 카페와 술집의 객단가와 매출이 너무 분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고 이럴 바엔 그냥 술집 운영하자는 생각으로 결국엔 1년 만에 술집으로 변경했습니다. 홀손님 기준으로 4, 5천원짜리 커피는 보통 한 잔 시켜서 한두 시간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술집의 경우 1, 2만원짜리 술로 두세 잔 시켜서 한두 시간 앉아 있습니다. 이걸 몸으로 직접 느끼는 저로서는 도저히 카페가 성에 차지 않더라고요. 제 가게 같은 경우 위스키도 취급하는데 바틀 하나에 2, 30만원 하고 40만원 후반대도 있습니다. 샷만 해도 한 잔에 만원대 중반에서 2만원대 후반까지 있습니다. 겨우 한 잔에 말이죠. 딱히 하는 것도 없습니다. 술 나가고 술에 맞는 잔에 어울리는 서비스 안주와 얼음만 제공해 드리면 끝입니다. 그 다음부턴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가끔 얼음통 교체만 해드리면 끝입니다. 이렇게 술집을 추천해 드리면 그렇게 비싼 술들을 먹는 사람이 많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저는 많다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커피처럼 많은 사람들이 매일 먹진 않지만 이런 비싼 술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정말 많습니다.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혹은 내가 좋아하지 않고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수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할 뿐 저처럼 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기엔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물며 요즘은 편의점에서도 엔트리급 위스키들을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고가의 술들에 대한 수요가 과거에 비해 굉장히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또 부어라 마셔라 문화보단 이제는 한 잔을 마시더라도 술의 향이나 풍미를 느끼고 깔끔하게 먹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이런 술집은 저처럼 해본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초보 창업자가 하냐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르고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지 한번 해보거나 관심이 있어서 여기저기 찾아보신 분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 겁니다. 물론 창업이라는 게 마냥 쉬울 수는 없습니다. 어떤 종류의 창업이든 요리에 대한 재능과 센스 그리고 들어가는 노력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노력이나 능력에 비해 술집 창업, 특히 칵테일바의 경우는 초보자라도 관심이 있고 조금만 노력하면 아무나 금방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 매장을 운영하면서 수많은 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실전에 투입시켰는데 이제 갓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한 번도 알바 경험이 없는 젊은 친구들도 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물론 사장과 알바는 다릅니다. 그런데 매장 운영이 아닌 단순히 일을 하는 능력, 즉 술을 제조하고 안주를 만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마케팅이라든지 손님을 응대하는 방법이라든지 매장의 분위기 형성 등은 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고 능력이겠죠. 그런데 이러한 능력은 술집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또 술집은 진상이 많고 술이 들어가다 보니 좀 거친 사람들도 많은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는 동의합니다. 술이 한두 잔씩 들어가고 취기가 오르면 같은 말이라도 말투나 억양도 강해지고 취해서 실수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그런데 일반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곳이라고 진상이 없을까요? 요즘 들어 더 많이 느끼는 거지만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뉴스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듯이 업주 입장에선 무리한 요구를 해놓고 들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커피나 음료 등을 던진다든지 매장 안에서 전자담배를 피운다든지 또 여직원이 있으면 성적인 농담을 던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직원이 서빙을 하면 일부러 손을 쓰다듬는다든지 실수인 척 엉덩이를 만진다든지 용돈을 챙겨준다고 하면서 번호를 물어보거나 나가자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비단 술집에서만 보는 진상은 아닌데요. 그런데 가게 운영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만나는 이런 진상 손님들을 대처하는 노하우도 분명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는 과거에 경찰 생활을 하면서 아무래도 법에 대해서는 일반인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진상을 대처하는 저만의 방법들도 있는데요. 같이 욕을 해도 처벌은 상대방만 받게 할 수도 있고요. 같은 진상이라도 더 많은 법의 적용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모욕죄의 경우 제3자가 들어야 모욕죄가 성립합니다. 당사자들만 있는 경우에는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법률 용어로 공연성이라고 하는데요. 제3자여도 같은 일행일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그래서 저는 욕을 먹더라도 최대한 제3자, 즉 저와 관련이 없는 사람 앞에서 욕을 먹고요. 꼭 연락처를 받아놓습니다. 흔히들 술집이 일반 식당보다 진상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진상은 어디에나 있고 그 진상을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저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 초보자가 시작하기에 술집만큼 좋은 업종이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곧 무료 상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성공적인 창업을 돕고 싶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사전 신청해 주시고요. 무료 상담에는 실제로 창업을 하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며 대략적인 창업 비용, 상권 분석 방법, 온오프라인의 마케팅 방법과 질의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과거에 7년의 경찰 생활을 뒤로하고 술집을 창업하고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며 망해도 보고 성공도 시켜보고 또 자영업 모임 등도 나가면서 다른 업종의 많은 사장님들도 만나보면서 다양한 업종에 직간접적으로 많은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실 어떤 업종도 쉬운 건 없습니다. 어떤 업종이든 겉에서 보기와는 다르게 힘든 부분들도 많고요. 어떤 사장님이건 남몰래 혼자 걱정하고 고민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제가 아직 업종을 선택하지 않은 초보 창업자에게 술집을, 그 중에서도 칵테일바를 추천하는 이유는 제가 해봤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공감하겠지만 사실 공무원들은 시험 보고 합격해서 자신의 업무 외에는 다른 것들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적다 보니 폐쇄적이고 보수적이며 이런 창업에 관련돼서는 문외한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 저도 하면 할수록 매력을 느끼는 게 술집입니다. 장사의 신이라는 책에서는 술만 따를 줄 알고 병따개만 딸 줄 알면 술집을 차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말에 공감합니다. 제 가게에는 100종류 가까이 되는 술들이 있습니다. 이런 술들의 특징을 파악하고 공부하는데 그리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공무원 외에 다른 일을 해본 적도 없는 제가 요리도 할 줄 모르고 술을 좋아하지도 않는 제가 아이러니하게도 술집으로 성공적으로 창업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하나, 업종이 술집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창업이 두렵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술집 창업에 관심이 있으시면 고정 댓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